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와, 최근 시장은 정말 한편의 드라마 같았죠? 어떤 분들은 환호성을 지르셨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눈물을 삼키셨을 겁니다. 오늘 이 극적인 하루의 희비를 가른 결정적인 단서들을 함께 파헤쳐 보고요. 다음 시장의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지 시장 탐정이 되어서 한번 추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같은 날, 같은 시장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한쪽에서는 역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축포를 터뜨렸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폭락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의 운명을 이렇게 극명하게 갈라놓았을까요? 지금부터 그 운명의 하루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동기가 있기 마련이죠.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개별 종목들의 시비를 따지기 전에 먼저 시장 전체의 물줄기를 확 바꿔버린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거대한 두 가지 힘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바로 거시동력입니다. 이날 시장의 혼돈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서, 바로 정책과 기대감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정책 하나가 특정 섹터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말 그대로 폭발시켰고요. 또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또 다른 섹터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했는지 한번 보시죠. 첫 번째 핵심 동력, 바로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동안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놓고 소각은 안 해서 마법의 자사주라는 비판이 많았잖아요. 이걸 앞으로는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만든다는 소식이었어요. 자사주 소각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피자 조각이 줄어드는 것과 같아요. 유통되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내가 가진 한 주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이건 시장에 우리 이제 진짜 주주들 챙길게요 하고 외치는 아주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바로 이 소식 하나가 밸류업이라는 테마에 제대로 불을 붙였고요. 특히 자사주로 많이 들고 있던 지주사들의 주가를 저 하늘 위로 날려보낸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두 번째 동력은 바로 기대감입니다. 교보증권 리포트를 보면요. 기업들이 돈을 잘 버니까 우리 가게에도 돈이 좀 돌고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가격도 오르니 이제 지갑이 열릴 거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이 퍼지기 시작한 거죠. 경기가 살아난다는 기대감,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소비와 바로 연결되는 유통, 백화점 같은 내수주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확 쏠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책과 기대감이라는 거대한 두 힘이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 거시적인 동력들이 과연 어떤 섹터를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또 어떤 섹터를 비운의 조연으로 밀어냈는지 그 극명한 명암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희비가 정말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로봇, 자동차,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밸류업 관련주와 유통 섹터가 시장의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죠. 반면에 연초만 해도 기대를 한껏 모았던 제약 바이오 섹터는 정말 아쉬운 뒷모습을 보이며 퇴장해야만 했습니다. 이 차트 하나가 그날의 모든 상황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보세요. 로봇과 밸류업 테마가 두 자릿수에 가까운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하는 동안 제약 바이오 섹터는 아주 큰 폭으로 미끄러지면서 투자자들을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범인은 바로 세론, 즉 뉴스의 팔아라 현상이었습니다. NH투자증권 리포트를 보면요. 세계 최대 바이오 행사인 JP모건 헬스피어 컨퍼런스가 열리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막 올랐어요. 그런데 막상 행사가 시작되니까 이제 제로 끝났네? 하는 인식과 함께 실망 매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온 겁니다. 기대했던 만큼의 엄청난 성과가 보이지 않자 그동안 올랐던 거 실현하고 빠져나온 거죠. 이건 제약 바이오 섹터의 숙명과도 같은 롤러코스터라고 할 수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증시 격언이 이보다 더 잘 들어맞는 곳이 또 있을까요? 제가 20년 가까이 이 시장을 봐왔지만요. 이 패턴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큰 이벤트가 있기 전까지 기대감으로 주가를 한껏 부풀렸다가 막상 현실의 성적표를 받아들고는 미련 없이 빠져나오는 이 패턴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반복된 겁니다. 자, 이제 좀 어두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시선을 확 돌려볼까요?
이날의 환희를 마음껏 누리면서 시장의 주인공이 됐던 종목들, 역사적인 신고가를 새로 쓴 주도주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들은 과연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로버트 테마의 뉴로메카입니다. 하루에 무려 25%가 넘게 급등하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바로 삼성이라는 이름 석자였죠. 삼성 계열 운용사가 이 회사에 지분을 투자했다는 소식 딱 하나가 이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그야말로 폭발시킨 겁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밸류업 테마의 대표주자, 바로 한화입니다. 상승률이 뉴로메카와 거의 비슷하죠? 역시나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동력은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바로 그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거시적인 정책 변화 하나가 개별 기업의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지금까지 모든 증거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거대한 흐름부터 환호와 눈물이 교차했던 섹터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개별 종목들까지요. 이제 이 모든 단서들을 종합해서 우리 현명한 투자자들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그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봇과 밸류업의 환호, 그리고 바이오의 눈물, 이 극명한 대비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또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까요? 핵심은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오늘의 교훈을 곱씹어보는 겁니다. 첫째, 시장이 인정한 주도 테마, 즉 로봇과 밸류업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요. 둘째, 하지만 뉴로메카처럼 하루에 25%나 급등한 종목을 보고 뒤늦게 따라 들어가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에 가깝죠. 오늘 바이오 섹터가 보여준 세론 현상을 기억하세요. 단기적인 기대감만으로 추격 매수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에게 명확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상법 개정안이 한화의 주가를 움직였듯이 시장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이나 실적 같은 거시적인 흐름을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든 시장의 분위기는 바뀔 수 있으니 한쪽에 올인하기보다는 오늘 본 것처럼 섹터별 명암을 고려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익의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펼쳐진 시장 드라마를 통해 우리는 정책과 기대감이 어떻게 주가를 움직이고 또 산업별로 희비를 가르는지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에 깊이 있는 통찰을 더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